자,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멘토가 이제 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기업 분석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자체에 따른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좀 장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8년 4분기 이제 미국의 GDP가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2.2%로 나왔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그 작년도까지의 3% 이상의 미국 GDP 상승률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제 대규모 법인세 감세라던가 아니면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송환시켜버리는 그런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체멘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8년부터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중앙은행에서도 역사상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를 또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한 강제적인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역사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 장세, 이러한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불구하고 지금은 왜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글로벌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돈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유럽과 일본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제로 금리에 거의 다가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국채 보유액도, 그러니까 국채를 무한정으로 찍어냈었기 때문에 이런 국채 보유 이제 액도 거의 최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는 최고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거의 여기서 이제 1.5%만 오른다면은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필승이 과연 어떠한 업종이라든가 어떠한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 체멘토는 이제 이 상품, 이거는 ETN, 그러니까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ETN 그런 상품을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뚫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뚫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바로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름이 길어서 또 생소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코드번호는 5000342고요. 이제 코드명은 S&P 500 빅스 지수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저 체멘토에 대한 저 필승에 대한 이런 모든 분석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닙니다. 그저 저 필승의 방송을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이제 저 체멘토로서는 굉장한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너무나 좀 맹신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점에, 그러니까 저 필승이 마지막 부분에 다 매수 라인 다 찍어 드리죠. 그 매수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피레침이 달리는데 거기서, 아니면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서 따라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16년 1분기 이후, 그러니까 대략 3년 만에 이런 S&P의 500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셋이 발표하는 이번에 좀 EPS 추정치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락을 할 것이다. 2019년 1분기에는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려 7.2% 하락입니다. 무려.
이 EPS가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주가와는 엄청나게 큰 연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EPS가 7.2%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비례해서 주가에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닥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4월 15일부터 있기 때문에 이 수준부터는 거의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지금 주식이 증시가 좀 강한 이유가, 특히나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 때문인데, 지금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악재가 만약에 하나 터졌는데 그 악재가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그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악재 소멸이다. 불안전성 소명이다. 불확실성 소멸이다 하면서 이제 증시가 좀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호재가 일단락이 된다거나 지나가 버리면은 역시나 호재 소멸이다, 아니면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도 물론 저 필승을 볼 때는 좀 용도3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도3위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지금 당장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쓸어 모았던 국가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중국에서 뭐 문화 쪽으로 진출도 하고 또 반도체 쪽으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기술 굵기라던가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기술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30년간의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다는 것이고, 그 창출한 부를 통해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뭐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최근 2년 동안 호황기 때 지금 할리우드 기업들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살만해졌으니까 문화에도, 엔터 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에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말이 이제 내년 12월부터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해야 될 이유가 사실상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대대를 계속 받는다면은 북한처럼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라고는 저 필승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PS 추정치 하락폭이 작년이라던가 재작년에 비해서 7% 이상이 하락하는 것이고요. 또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서도 엄청난 하락폭을 거의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한 분기 만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세 번 내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5% 이상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좀 금리 인하라던가 양적 완화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어느 정도는 좀 급작스럽게 억지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4월 10일부터 실적이 발표됨으로써 이 악재가 현실화가 되는 것이고, 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호재가 소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겹치는 지금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필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는 다가오고 있고 호재는 끝나가고 있는데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이제 근접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뭐 소재, IT 섹터에서의 이제 EPS 감소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쪽이 감소한다면은 거의 뭐 에너지라던가 소재, IT 섹터는 시크릿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변동성에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군들의 EPS 감소치가 크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좀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좀 키우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물론 필승, 최멘토는 이 증시에 대한 낙관론적인 시각이 매우 강한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 7년 만에 이번에 EPS 감소율이라던가 실적 감소율이 최대치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10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런 악재가 현실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을 분기점으로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리스크 관리는 그 보유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면 정말로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확실시 된다면은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저 필승도 항상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저 역시나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좋은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변동성 지수라던가 혹은 레버리지 인버스 지수를 좀 매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PER 지수가 이제 10년 평균 이상의 위치에 있고요. 뭐 이상뿐만 아니라 거의 뭐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016년 1분기 이후에 거의 최대치의 EPS 하락치가 이제 하락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스 지수,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향후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 그럼 상승을 할 때도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니까 이 지수가 오르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 하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급작스럽게 뛰는 지수가 바로 이 신한 S&P 빅스 레버리지다.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해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급작스럽게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그런 투자를 뭐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베팅을 지금부터는 천천히 분할로 하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자리를 보자면은 자리도 거의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혹은 전저점 부근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특히나 뭐 한국은 너무 언론 기사들이 너무 부정적인 영향 아니면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음으로써 심리를 좀 죽여놓은 경향이 있지만 미국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경기 화랑세에 대한 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이 지수에 이 종목에 베팅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관이 지나친 그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상황이고요. 그 낙관이 지나치다라고, 지나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필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좀 베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라인까지 좀 찝어드리면서 이제 분석 마치겠습니다. 물론 저체 멘토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4월 10일부터의 그런 악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증시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왜냐면은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거의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행지수가 돌아준다면 다시 기업 실적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협상은 언젠가는 될 것이다. 북녘성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필승은 보고 있고요. 그 모멘텀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그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좀 보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금 증시는 언제나 그랬듯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때라던가 혹은 새로운 리스크가 나왔을 때 혹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저 필승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분석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좀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점이 아닐까. 이 라인까지 14,200원 부분부터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는 천천히 분할로 한다면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월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죠. 역사적 저점에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도 해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따라서 14,2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그런데 지금 당장 자리도 좀 안정적인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장에 대한 전체적인 단기적인 시황에 대한 분석 맞춰드리겠고요. 체멘토가 좀 베팅을 좀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뭐 인버스 레버리도 있고요. 그런데 좀 단기적으로 빠른 이런 모멘텀을 보이는 것이 이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다. 신한 S&P 500 빅스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종모양 클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언제나 필승!